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딱 자정입니다. 12시 딱 정각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누구나 다 한마디씩 이제 거들게 되고, 나름의 이제 평가도 하게 되고, 뭐 그것은 어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뒷골목 막걸리 집까지 선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말들을 내놓게 되죠. 저는 뭐 그런 말을 제가 굳이 뭐 보태고 할 생각은 그저께 한번 했는 것 같고, 시골 방콕석에서 한번 했는 것 같고, 마침 이제 어저께 날짜 2013년 4월 8일 날짜가 이제 영국의 마가릿 대처가 이제 사망한 날입니다. 그런 날이라서 이제 제가 마침 이제 지금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책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진작에 소개를 했던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안 했더라고요. 이제 박지양 씨의 책입니다. 박지양 교수의 책인데, 박지양 교수는 이제 뭐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그 역사, 그 다음에 영국 정치에 대한 내력, 특히나 이제 영국 보수당이라고 하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나름대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내용들도 제 나름대로 이제 신문을 몇 개 모아봤어요. 중앙일보 312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간 김종인, 이런 말 했다 그래요. 당 밖에서 사람을 끌어오다 오합지졸 만들면 혼란만 온다라고 해요.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끌어온 사람,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치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제 개그 콘서트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경향신문, 오세훈 무차별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 부추겨서는 안 된다. 무차별 규제를 완화하면은 집값이 상승한다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역대급 집값 상승을 시킨 주역인데, 주범인데 저렇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오세훈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갖고 있고, 반면 홍남기는 공공주도 정책 변화에는 변함이 없다. 공공정책에는 변화 없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오세훈은 박원순 타산지석 삼을 것이다 라고 하고, 시의회는 민주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죠. 아집을 넣어둬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되었는 박형준 씨가 가덕도 신공항 초당적 협치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박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첫 일정으로, 공식 일정으로 부산 동래구 충렬사를 방문해서 참배하고 있다 나왔는데요.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호국 영령의 위패를 모시는 것이다. 부산을 위시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된 나라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 6.25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기 갔겠네요. 예. 주적에 대한 어떤 그런 일깨움이라고 할까요? 그게 싫어서 이렇게 애둘러서 충렬사에 갔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하태경인가? 서 있는 것 같은데. 예. 한국경제, 말로만 청년 존중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우리를 농락했다. 성난 2030이 진보 꼰대들에게, 기득권에게 철퇴를 가했다. 나라 곳간 흘러서 퍼주는 정책 하지 마라. 결국은 우리 세금, 우리 세대 부담이다. 질 낮은 재정 일자리만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 정책은 제쳐놨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한국경제, 2030이 알고 보니까 보수 진보 편향성은 약하다. 그런 이념에 대한 편향성은 약하다. 조선, 20대 여성들은 오세훈도 싫고 박원순도 싫다. 불공정은 못 참는다. 또 20대 남성들은 뭐 이대남, 이대녀 뭐 이런 용어들이 있네요. 중앙, 20대 남성 73%는 오세훈을 지지했다. 그렇지만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다.
40대 남성 51%는 박영선을 지지했다. 이 판국에도. 예, 우리가 어떻게 보수 정당을 뽑나. 중앙 윤석열 1주 새 지지율이 7%포인트가 빠져서 18%, 이재명이 24%로 1위다. 예.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이념에 매몰되지 마라. 이념으로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좌익적인 이념화로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4년 만에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념이죠. 그 반대되는 이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마치 자기는 합리적이고 중도스럽고 뭔가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객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이제 너스레를 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태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또는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부터 관에 담겨가지고 흙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은 이념에 의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예,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부터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높일까? 급격하게 정부가 주도해서 높일까? 아니면은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높일까? 이런 것들. 또 근로시간은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정부 주도로 일괄적으로 만들어야 될까? 그 다음에 물은 가두어 가지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관계 시설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은 자연의 하천으로 또랑으로 그냥 놔두고 살아야 될까? 에너지는 장작불을 떼거나 아니면은 원자력을 개발하자라고 한다거나, 도로는 어떻게 놓을 것이냐, 도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념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념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청년들이 뭐 오세훈도 싫고 박원순도 싫다, 이쪽도 저쪽도 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 임내하는 사람들의 게으름 탓입니다. 게으름 탓. 유권자들의 목도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선도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지력과 의무가 필요한 것인데, 있는 것인데, 유권자들의 눈치만 보고 그 수준만 보고 아니면은 좌우할 것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국민들을 계속 오염시키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든 뭐 지금 제가 속한 40대든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보수 시대에서 나아간 보수 버전 2가 학습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죠. 이것은 아시아적 공산주의와 남미형 공산주의를 똘똘 뭉쳐가지고 합쳐가지고 이무기가 탄생된 게 이재명 씨거든요. 이런 사람이 탄생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이념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어저께 기일이었던 마거릿 대처의 책을 이제 꺼내봤던 거죠. 대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개할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에는 대처의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 시절의 대처의 모습이 나오고요. 아버지는 시의원과 시장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력하면은 반드시 보답이 온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대처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처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영국병에 시달리고 있던 영국을 잘 대처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뭐 포틀랜드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전쟁이었죠. 거기에서도 역시 대처가 잘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처주의자다 나오는데 박지한 교수의 솔직 담백한 고백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한 교수의 글입니다. 내 젊은 시절의 환상에 대한 반성. 1984년 4월 영국의 광부 노조가 그 유명한 파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런던에서 박사 논문 자료 수집 중에 있었다.
당시 영국 좌파 지식인들의 지대한 영향 하에 있던 나는 마거릿 대처 총리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작은 액수이지만 광부 노조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고 1년의 파업 끝에 노조가 철저히 패했을 때 분노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철이 난 후 생각하니 그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었다. 이 책은 내 젊은 시절의 환상에 대한 되새김이기도 하다. 대처를 몹시 미워했던 내가 이제 대처가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는 책을 내게 된 것은 연륜이 주는 가르침 덕분이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잠깐 시비를 걸어보자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런 세계관이 꼭 비례하는 거냐 정비례하는 거냐. 우리가 흔히 젊을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좌파였다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들면서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서 우파로 전향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빨리 깨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늙은 좌익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속한 40대가 그런 역대급 연령층에 해당될 거라고 저는 우울하게 짐작을 예상을 합니다만은 꼭 연륜과 비례하진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젊은 시절에 믿었던 바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 것은 기쁨이다. 젊은 시절에 믿었던 바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솔직한 나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다. 예, 솔직함은 용기를 필요로 하죠. 나 옛날에 바보였어. 나 옛날에 몰랐어. 나 이제 다를 거야. 그때 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는 선언이 필요한 것이죠. 각 개인들도. 대처는 영국 정치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처주의라는 이념을 남겼을 뿐 아니라 대처혁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변혁을 이끈 인물이다. 특이한 점은 그가 보수주의 혁명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있다. 혁명가 하면 흔히 마르크스주의자를 연상하지만 대처는 그 반대편에서 혁명을 이끌었다. 대처혁명 덕분에 영국 사회의 작동 방식은 큰 변화를 겪었다. 작동 방식은 제도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평가는 물론 다양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는 대처 이후의 영국은 그 이전과 대단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대처는 그처럼 극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제가 빨간색 사인펜으로 막 온갖 낙서를 하고 메모를 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이렇게 색칠들을 많이 해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에 대한 핵심이기도 하거니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요약해놨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처가 판단하기에 그 체제의 가장 큰 단점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케인스식 경제 제도를 말합니다. 케인스는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말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종인 씨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지만 독일에서도 하나의 아이디어였을 뿐인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것처럼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대처가 판단하기에 그 체제의 가장 큰 단점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사회와 국가에 기대는 의존 문화를 부추긴 것이다. 그녀가 영국의 경제적 회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런 의존 문화를 불식하여 영국인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는 일이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 새마을운동, 그리고 특히나 경부고속도로를 국가사업 대공사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바도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이 도로에 대한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저력, 가능성, 실력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이제 말했던 것처럼 영국인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는 일이었다. 대처는 개인은 물론 국가의 운명이 쇠퇴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 사회 탓, 국가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해결책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는 것이었고 대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해서 또 하나의 행정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대처가 남긴 말들은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꼽은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평등해질 기회를 주시오. 이제 깜짝 놀랄 말이죠. 강자를 약하게 만들어서는 약자를 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 강자를 때려잡는다고 해서 약자가 반대급부로서 강해진다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손흥민에게 고무신을 뛰게 한다는 제약을 규제를 한다고 해서 손흥민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약을 강요하여 번영을 가져올 수는 없다. 무조건 검소하게 약하게 없이 저렴하게 산다고 해서 번영을 가져올 수는 없다. 이거는 박제가가 말한 사치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끌어내려서는 임금 생활자를 도울 수 없다. 기업가, 자본가를 끌어내려 놓고 이른바 좌익들이 늘 표현하는 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용 감옥에 쳐넣는다고 해서 이게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육의 관건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불평등해질 기회입니다. 예, 격차를 인정하라는 거죠. 아이들의 유일한 기회가 평등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의 반대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우리가 대립한다, 충돌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 토대 내에서 각 분야마다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경주에도 하급 평준화가 지금 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바람과 함께. 그렇지만은 이미 이곳에도 디자인 고등학교라고 하거나 삼성 고등학교라고 하거나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얼마든지 엔지니어로 또는 뭐 이 디자이너로 또는 뭐 악기를 하는 예술가로 얼마든지 자기의 진로와 그다음에 선택 직업의 선택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교를 라벨을 달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동문회에 속하게 되고 무언가 후달리는 학교 그런 이류 학교로 치부하고 있어서 그건 우리의 관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대도 예전 나이 있는 세대 못지않게 굉장히 꼰대스럽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괜찮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급 평준화만을 그렇게 가열차게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거나 조금 숨겨진 자기의 가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엘리트들은 왜 대처를 싫어했을까? 대처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깠습니다. 다 까고 이 내용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제가 녹화 시간이 길어지니까 문화적 속물근성을 비판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최고의 것만 믿고 반공주의에 대해서는 최악의 것만 믿는 좌파의 능력에 거의 경외감이 느껴질 지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대처는 굉장한 말을 언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얻은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고 잃은 사람은 분노한다. 이것은 이제 인도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건보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보료를 많이 내고 몸 관리하는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라고 이제 투덜거리지만 그 사람들의 표는 작죠. 표의 숫자가 민주주의를 향방을 결정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저질 정치라는 겁니다.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얻은 사람조차도 심지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파렴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일독을 한번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박지한 교수의 책은 틈나는 대로 다른 또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처에 대해서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의사당에서 반대 진영의 어떤 질문 공세, 공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반대 진영은 늘 그런 거죠. 평등하게 하향되게 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처가 그걸 꼬집으면서 격차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격차는 인정하되 모두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왜 주장하지는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모두가 못 살자고만 이야기하느냐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영상이 제 머리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제 영상 뒤에 짜집기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Prime Minister has in many ways achieved substantial success for the economy. There is one statistic that I understand is not, however, challengeable, and that is that over her 11 years, the gap between the richest 10% and the poorest 10% in this country has widened substantially. That's right. How can she say at the end of her chapter of British politics that she can justify many people in a constituency such as mine being relatively much poorer off, much less well housed, and much less well provided than it was in 1979? Surely she accepts that is not a record that she or any Prime Minister can be proud of. Mr. Speaker, all levels of income are better off than they were in 1979. But what the honourable member is saying is that he would rather the poor were poorer, provided the rich were less rich. That way you will never create the wealth for better social services as we have. And what a policy! Yes, he would rather have the poor poorer, provided the rich were less rich. That is the Liberal policy. Yes, it came out. He didn't intend it to, but he did. I give way to the honourable gentleman. I'm extremely grateful. The Prime Minister is aware that I detest every single one of her domestic policies and have never hid that. And I think that the honourable gentleman knows that I have the same contempt for his socialist policies as the people of East Europe who have experienced it have it for theirs. I think I must have hit the right nail on the head when I pointed out that the logic of those policies are they'd rather have the poor poorer. Once they start to talk about the gap, they'd rather the gap were that. Down here. That. Not that. But that. So long as the gap is smaller, they'd rather have the poor poorer. You do not create wealth and opportunity that way. You do not create a property-owning democracy that way.